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미준 채널에 매크로 관련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때가 때인 만큼 제가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경제 전반적인 예측, 전망에 관련된 이런 기사들을 많이 읽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준 채널이 원래 추구하던 투자의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 블록체인도 있을 수 있고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조그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단어들, 키워드들은요, 아직 우리 생활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 로보틱,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들로부터 직접 수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가지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많은 매출이나 순이익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면 이러한 기업들,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건강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투자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개별 종목의 모습보다는 좀 매크로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미존에 최근 조인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본업으로 돌아와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답게 미국 주식의 개별 종목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밤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CNBC 프로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크 주식이 새로운 밸류 스톡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밸류 스톡은 이제 가치 주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테크주들이 요즘에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 주식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현재 테크 주식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10개의 종목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밸류 인베스터들, 우리가 보통 가치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가치 투자자들은요, 투자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의 가격을 주가라고 부르고요. 이제 기업의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부르면 기업의 가치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가 가격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치 투자죠.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이제 주식을 사고 나중에 주가가 쭉 올라가서 내재 가치랑 맞아 떨어지면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한다. 이러한 방식을 밸류 인베스팅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 인베스터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요,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이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이제 어떤 주식들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더 저렴한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면 의외의 이름들이 자꾸만 나온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컨슈머 스테이플즈,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너지 주식들, 이런 종목들이 가치주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메타 플랫폼즈 같은 대표적인 테크 이름들이 이러한 가치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베어 마켓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폭락한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어 마켓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정말 한때는 날아다니던 그런 테크 주식들이 최근에 너무나 딥 디스카운트를 보이고 있다.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으냐면요. 우리가 보통 밸류 스톡의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가 하나 있는데 러셀 1000 밸류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러셀 1000이 뭐냐면요.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1000위까지 모아놓은 것을 러셀 1000이라 그럽니다. 1위는 이제 애플이고 1000위까지 이렇게 쫙 모아놨겠죠. 자, 이 1000개의 기업들 중에서 비교적 밸류에이션이 이 기준점보다 중간
연간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종목만 다시 모아놓은 것을 러셀 1000 밸류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반대로 이 1000개의 주식 중에서 성장률이 다른 주식들보다 뛰어난 주식을 모아놓은 것을 러셀 1000 그로스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인덱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러셀 1000 밸류 인덱스니까 평균치보다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저렴한 주식들을 모아놓은 인덱스를 우리가 러셀 1000 밸류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타 플랫폼즈, 넷플릭스, 그리고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요, 지금 러셀 1000 밸류 인덱스에 포함이 돼 버렸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그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을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기사입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이 이제는 밸류 스톡이다, 가치주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 최근에 이제 테크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CNBC 프로에서는요, 가장 저렴한 테크 주식들을 좀 골라봤다라고 합니다. S&P 500에 소속되어 있는 500개의 기업들 중에서 테크 주식들, 그 중에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한번 골라본 거죠. 자, 그 기준이 여기 써 있는데요. Current Forward PER이 써 있습니다. Price to Earning Ratio가 PER이잖아요. 근데 PER 중에 Forward라고 붙었으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거를 Forward PER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Forward PER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지난 Average Valuation Last 5year입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던 Forward PER의 평균치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은 25배 거래가 되고 있던 그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는 20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저렴한 10개의 테크 주식을 골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0개의 테크 주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요, 지금 가장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는 것부터 나열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과거의 PER에 비해서 현재 PER이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은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포워드 PER이 15.9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5년의 평균은 66.9배였습니다. 5년의 평균을 보면 넷플릭스라는 주식은 보통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한 66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 이제는 15.9배만 주면 살 수 있죠.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무려 76%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성장이 멈췄다, 가입자의 수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광고 모델 쪽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 정도 디스카운트가 됐을 때 사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토데스크가 나오는데요. 건축이라든지 건설, 디자인, 뭐 이런 쪽에 도면을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토캐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거하고 3D 맥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구동 모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메타버스의 수혜주로 또 관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오토데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대에는 3D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3D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타버스 수혜주로서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포워드 PER은 25.9배인데요. 원래 평균 5년 평균은 80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할인율이 67.8%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업 AMD고요. Advanced Micro Devices죠.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은 1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5년의 평균은 38배였고요. 따라서 할인율이 53.3%. 매치그룹입니다. 매치그룹은요, 틴더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데이팅 앱이거든요. 데이팅 앱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원래 5년 평균은 50배 정도의 PER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포워드 PER은 2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할인율이 48.5%. 다음은 메타 플랫폼즈고요. 메타 플랫폼즈는 5년 평균 PER이 23배입니다. 원래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요, 12.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디스카운트율이 46.4%다. 자, 다음은 스카이웍 솔루션입니다. 스카이웍 솔루션은요, 와이어리스 무선 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PER은 14.3배, 현재는 7.9배라는 정말 저렴한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44.9배다.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원래는 9배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었는데 현재는 포워드 어닝에 5배만 주면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44%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고요. 퀄컴은 원래 16배인데 지금은 9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43% 디스카운트. PTC가 나옵니다. PTC는요, 이 기업도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오토데스크랑 마찬가지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 쪽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36배 정도의 PER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20배까지 많이 떨어졌죠. 42% 디스카운트. 자, 마지막 10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은 셀즈포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셀즈포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티커 네임을 보시면 됩니다. 티커 네임이 CRM이잖아요. CRM은 보통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요, 인수합병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실 원래는 이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 영역이 굉장히 많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과 1년 전에 슬랙이라는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의 다양한 기능을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좀 덩치가 커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세일즈포스 역시도 원래는 56배 정도의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요. 이제는 33배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0% 넘게 디스카운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테크 주식들이요, 현재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니까 가장 저렴한 상태더라. 따라서 여기에서 좀 우리가 옥석을 골라서요, 향후에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식,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요, 전 세계 운용 자금으로 봤을 때 최대 규모의 투자 기관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iShares입니다. iShares에는 여러 가지 ETF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IWF라는 게 있거든요. 이 IWF가 아까 우리가 기사에서 살펴본 러셀 1000 그로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ETF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러셀 1000은 구성하고 있는 1000개 종목들 중에서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이런 종목들을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의 기업들 중에서 어닝이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평균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지수가 바로 러셀 1000 그로스 ETF다. 그리고 이게 IWF가 티커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면요, 이 ETF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는 520개입니다. 따라서 1000개의 종목들 중에서 비교적 성장률이 높은 520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12개월 트레일링 일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배당률입니다. 배당률이 1%가 되지 않죠. 아무래도 성장 주식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PE 레이쇼로 보시면요, 무려 27배나 됩니다. 따라서 S&P 500의 평균적인 PE 레이쇼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성장 주식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밸류에이션은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어떤 기업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탑10 홀딩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이 2개 다 들어있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엔비디아,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종목들이 탑10 종목으로 지금 이 ETF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ETF는 IWD입니다. IWD는요, iShare 러셀 1000 Value ETF. 따라서 1000개의 러셀 10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비교적 많이 떨어져 있는 이 종목들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되죠. 이 ETF는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배당률을 보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높죠. 1.77% 정도의 배당을 보이고 있고 PE 레이쇼도요, 굉장히 낮습니다. 13.64배까지 PE 레이쇼가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홀딩의 개수가 나오는데 860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러셀 1000에 포함되고 있는 여러 개 종목들 중에서 무려 860개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ETF의 덩치가 굉장히 커진 거죠. 보유 종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현재 밸류 스톡, 즉 가치주라고 여길 수 있는 주식의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가 포함이 돼 있죠. 지금 5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이 메타 플랫폼즈, 가치주에 속하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월트 디즈니도 지금 가치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세일즈포스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알파벳도 A 그리고 C 클래스가 모두 다 지금
지금 가치주에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에 동시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요.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페이팔 이런 종목들이 다 현재는 가치 주식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우리가 CNBC 기사를 통해서 가치주의 영역까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테크 주식 10개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매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연 이 종목들의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따라서 성장주의 성격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와 카메라 시킹 알파로 옮겨서요. 이 10개 종목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NBC 프로 기사에 등장한 10개의 주식을 가지고요. CNBC 가치 테크주 10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 10개의 주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레이팅이겠죠. 자, 레이팅을 기준했을 때 SA 오토 스코어를 먼저 보시면 지금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에 따르면요.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주식은 퀄컴입니다. 5점 만점에 4.33을 받고 있고요. 스카이웍스가 4.25, AMD가 3.9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90, 메타 플랫폼즈 3.84, CRM이 3.78. 그 밖의 종목은 주황색으로 다소 점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 주는 점수의 평점을 보시면요. CRM이 가장 좋습니다. 5점 만점에 4.59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애널리스트한테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1, 세 번째 매치그룹이 4.45, PTC가 4.42, 메타 플랫폼즈가 4.29, 오토데스크 4.23, 퀄컴이 4.18, AMD가 4.07, 여기까지는 이제 다 4.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점수고요. 나머지 스카이웍스 그리고 넷플릭스는 3점대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퀀트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라는 것은 여기 5개의 지표를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한 그런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얼마나 좋은지, 현재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 프로피타빌리티 즉 수익률은 좋은지, 모멘텀 주가의 힘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예상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5가지의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퀀트 스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5점 만점에 4.67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보시는 것처럼 C가 하나도 없죠. 모두 B 혹은 A를 받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B-, 그로스는 지금 B-, 수익률은 A+, 굉장히 좋죠. 모멘텀도 B+, 그리고 리비전도 A-라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퀀트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AMD인데요. AMD도 4.53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A가 굉장히 많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C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조금 더 빠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다 A인데 보시는 것처럼 모멘텀이 C+죠. 따라서 주가의 힘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PTC입니다. 현재 4.09라는 퀀트 스코어를 보이고 있고요. PTC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D+, 그렇게 주식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D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CRM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D, 그로스, 성장률도 D를 보이기 때문에 3.26에 만족을 해야 된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항목보다 현재 좋지 않은 부분이 그로스,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고, 두 번째로 모멘텀이 많이 떨어졌죠. 자, 매치그룹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모멘텀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토데스크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팅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어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닝의 전망치에 따라서 예상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밑으로 하강하고 있는지, 요즘 같은 베어마켓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앞으로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닝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때 과연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AMD가 가장 좋습니다. A-,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TC, CRM이
B 플러스를 받고 있고요. B를 받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넷플릭스, 매치그룹이 B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이제 어닝의 예상치가 조금씩이라도 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메타 플랫폼즈는 어닝의 예상치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오토데스크 그리고 스카이웍 같은 경우는 D 플러스니까 예상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배당률로 따졌을 때 가장 좋은 배당률은 스카이웍, 반도체 주식이죠. 2.28%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퀄컴이 2.1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0.51이라는 굉장히 부끄러운 배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 볼 때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페이아웃 레이시오죠. 페이아웃 레이시오 보시면요. 현재 퀄컴이 24%, 스카이웍이 20%,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전체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를 활용을 해서 배당금을 나눠주는가, 이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50%보다도 훨씬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굉장히 좀 낮다. 따라서 앞으로 배당이 계속해서 성장할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5년 동안 배당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5% 정도 매년 배당이 성장을 평균적으로 해왔고요. 스카이웍이 굉장히 좋습니다. 14.87%라는 배당의 성장을 최근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퀄컴 같은 경우는 지난 19년 동안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금을 꼬박꼬박 성장시켜줬다, 올려줬다는 거죠. 스카이웍은 8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아까 우리가 과거의 모습하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PEG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EG 포워드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PEG라는 것은요, PE 레이쇼를 G로 나눈 겁니다. G는 그로스, 성장률이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이 PE보다 더 좋으면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PE 레이쇼는 20배인데 성장률이 20%예요. 그러면 20 나누기 20은 1.0이 되겠죠. 따라서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PE 레이쇼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PEG 포워드로 봤을 때 가장 성장률 대비 가격이 저렴한 주식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0.25라는 굉장히 낮은 PEG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고요. AMD도 좋습니다. 0.53, 퀄컴이 0.59고요. 매치그룹이 0.59, 스카이웍이 0.68, 그리고 넷플릭스가 0.83. 여기까지는 1.0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 의미는 성장률에 비해서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메타 플랫폼즈가 1.07이니까 나쁘지 않죠. PTC 1.20, 그리고 CRM 같은 경우는 약간 비싸죠. 3.84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밸류에이션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성장세를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성장률은 레비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출의 성장이 가장 좋았던 기업은 AMD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5%라는 무지막지한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성장세가 좋은 기업은 퀄컴입니다. 33%, 3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2%, 21%, 메타 플랫폼즈 26, 19, CRM이 25%, 20%, 매치그룹이 23, 19, 스카이웍이 20%, 20%. 따라서 여기까지는요, 성장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그리고 오토데스크가 17, 14, 넷플릭스 15, 12, 마지막으로 PTC가 15%, 14%.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주식들이 굉장히 성장이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20% 이상의 성장을 앞으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넷 인컴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 중에 몇 퍼센트가 순이익으로 남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잖아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좋습니다. 100만 원을 매출로 만들었으면 31만 2천 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프리캐시플로우도 26.4%, 리턴 온 에퀴티, 나의 자기 자본으로 지금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가, 29%,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자, 세 가지의 수익률 지수가 모두 높은 주식이 메타 플랫폼즈.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8.9, 11.9, 20.3, 나쁘지 않죠. 자, 퀄컴도 28, 18, 107%, 굉장히 좋고요.
스카이웍이 25%, 11%, 27%, PTC가 25%, 24%, 25%, AMD 역시도 17%, 17%, 10%로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자, 넷플릭스가 16%, 53%, 32%, 오토데스크 10%, 27%, 53%. 반면 매치그룹하고 CRM은요, 아직까지 넷인컴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뎃 투 에퀴티를 볼 텐데요.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에퀴티, 그리고 뎃은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이 많으면 100%를 넘어가고요. 내 돈이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오토데스크는 조금은 좀 심각합니다. 왜냐면 내 돈이 100만 원이면요, 빌린 돈은 448만 원인 거죠. 따라서 빌린 돈이 내 돈의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퀄컴은 117%, 뭐 괜찮습니다. 넷플릭스 98%, 여기부터는 이제 내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PTC가 70%, 스카이웍이 46, CRM이 24, MU가 16%, 메타플랫폼즈 11.9%, AMD는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빌린 돈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 매치그룹은 NM으로 나오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치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하게 부채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너십도 좀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너십이라는 것은 전체 발행된 주식 중에 내부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내부자가 많이 소유한 주식은요, 메타 플랫폼주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죠. 자, 메타 플랫폼주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 중에 무려 15.9%를요 메타 플랫폼주의 내부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장한 지 너무나 오래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자들이 메타 플랫폼즈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을 이어서 CRM이 3.25% 나쁘지 않고요. 넷플릭스가 1.32%, 그리고 PTC가 1.04, 나머지 주식은 1%가 되지 못하는 굉장히 미미한 인사이더 내부자들의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퍼센티지, 이건 뭐냐면요, 전체 발행된 주식들 중에서 이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치그룹은 대단합니다. 98.99%.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는 다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토데스크가 90.85%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PTC가 88.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1%, 넷플릭스 79, CRM이 78, 스카이웍이 75, 퀄컴이 74%, 그리고 AMD는 67이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래도 64%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10종목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사랑하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지금 현재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가치주의 영역까지 떨어져 있는 테크 주식 10개를 알아보고요. 함께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펀더멘탈을 점검해 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끄는 이런 테크 주식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박앤세일에는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소중한 박앤세일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박앤세일 기간이 6개월 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끝나게 될지, 아니면 지루하게 한 1년 정도 연장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정말 괜찮은 기업,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면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우리의 투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